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올해 첫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이제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마이클 백스터 기자의 리얼로 뉴스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스페셜 포시스 어레스트 카멜라 해리스. 네. 특전사 팀들이 카멜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죠? 네. 화이트 소식통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 특전팀은 월요일 범인인 크리미널 카멜라 해리스 전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를 체포했습니다. 해리스가 하와이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마친 후 워싱턴 DC 앤드루 합동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거기서 이어서 체포했습니다. 그녀 비행기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탑승할 때 에어포스 1 혹은 2로 불리는 매우 비밀스러운 그런 비행기 VC-25S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보잉 747기였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24년 대선에서 참패한 후 자신이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후 무대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망신을 당한 카멜라 그리고 남편 더그 엠호프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부부와 경호원들은 야외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1박에 $1,300짜리 호화 리조트에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부부는 경호팀 중 절반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동선과 대화 내용을 본토에 있는 화이트에게 전달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 눈치 빠르네요. 네. 많은 경호원들이 딥스테이트 통치 아래서 어둠 속에 가라앉은 기관을 새롭게 위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연방 오열들, 피프트 컬럼니스트, 나쁜 지정에 있으면서도 좋은 화이트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화이트햇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조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정말 뭐 이중 간첩인지 화이트햇 측에서는 경계를 좀 한 모양입니다. 자, 이게 지난 2021년에 1월 6일 미 의사당에서 부정선거로 비준된 각 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을 비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펜스 부통령, 하원 의장인 펠로시. 펜스 부통령은 여기 상원의원 의장으로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들 경호원들은 하와이에서 해리스를 경호하면서 비참하게 침울해진 해리스가 자신의 패배를 참담하게 비통해하면서 남편을 괴롭히며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화이트한테 전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패배를 도널드 트럼프와 질 바이든의 아내죠. 탓으로 돌렸다고 하네요. 해리스는 트럼프가 속였다 하고 질은 자신 대신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비난하면서 비싼 꽃병을 스위트 벽에 던지며 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해리스한테 패배를 인정하고 정치에서 은퇴하자라고 은근히 말하며 그녀를 달래려고 할 때 해리스는 남편 머리에다가 머그잔을 던졌다고 해요. 못됐네요. 네가 나한테 시킨 거야. 자신이 머그잔 던져놓고서는 남편이 시켜서 남편한테 머그잔 던졌다고 이렇게 신경질 부리네요. 어이가 없네요.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남편을 질책하지 않을 때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죠. 그리고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강성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을 포함한 민주당 동료들과 법적으로 트럼프에게 선거인 투표를 비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을 승자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위로를 표했다고 합니다. 서로 위로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이 자리에 펜스가 섰던 자리에 지금 카멜라가 서게 되잖아요. 부통령 자격으로. 그 자리에서 상원 의장 자격으로 쓴 자신이 각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에 비준된 투표 결과를 비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신을 승자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 끝난 지 지금 벌써 어떻게 됩니까? 20일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패배는 인정했으면서도 트럼프한테 대통령직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가증수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다든지 이런 말 읽어보셨다시피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을 함으로써 대통령직에 오름으로써 갖게 되는 그 권력으로 난장판을 일으켜서 대통령 이양, 새로운 대통령, 새 행정부의 로의 권력 이양을 지연 혹은 방해한다든지 그런 짓을 도모하고 있다는 그런 인텔들이 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인텔 중에 여기 지금 비준하지 않겠다, 트럼프에게 선거인 투표를 비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이런 걸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민주당의 발악이죠. 이 정치의 타락입니다. 이런 선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해리스는 스위트를 화요일까지 예약했지만 경호팀은 있지도 않은 경호 위협을 만들어내서 DS들 움직이게 하는데 화이트들이 사용했던 술책을 사용하며 하루 일찍 떠날 것을 해리스 부부한테 설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해리스에게 94년 노만 올슨이 설립한 미시간 주재 준 군사 조직인 미시간 민병대가 해리슨 네가 머무는 지금 리조트를 알아내서 너를 납치하거나 즉결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하와이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들 총쏘기를 좋아하고 피에 목말라하는 마가를 또 사랑하는 무장된 50명이 지금 하와이로 오는 비행기 안에 있다, 이렇게 허풍을 쳤다고 그러네요. 자, 이겁니다. 노만 올슨이 설립한 미시간 무장대 모습이죠. 완전히 군복을 입고 준 군사 조직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뭐랄까요, 민병대 무장 병력의 모습이 이런 힘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사회가 그만큼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시민들이 스스로 자경 활동 혹은 무력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리나 지금 범위나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민병대는 대규모 은력처를 지금 얻을 계획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연락책도 섬에 하와이에 지금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리스 부부한테 얘기하면서 즉시 짐을 싸서 즉각 출발하자라고 강요 설득했다고 합니다. 더욱 에머프. 이 말 듣고 떠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떠났습니다. 소식통은 화이트시 왜 하루 일찍 본토로 해리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었는지, 하와이에서 왜 그냥 체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하와이가 좀 세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원들은 어쨌든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화이트 경호원들은
계획을 망칠지도 모르는 딥스테이트의 일부인 요원 3명을 사라지게 해야 했습니다. 해리스는 경호팀에게 왜 경호팀 반이 없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열들은 그들은 사라졌다. 무장팀 선발대가 일찍 도착해서 그들을 제거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운전사도 없는 유인차를 포함해서 여러 대의 차량 행렬을 만들어서 즉각 이륙하기 위해서 하와이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앤드루 공군기지의 모습입니다. 수시간 후 가짜 에어포스 2기가 앤드루 기지에 내릴 때 화이트햇은 감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경호작전 절차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한다고 어쩌가 있네요. 앤드루스가 앤드루. 절차에 따라서 다른 차량 5대가 행렬을 이뤄서 활주로에서 그녀와 해리스와 남편을 맞이했고, 그들은 화이트햇들은 자신들이 운전하는 SUV에 부부가 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시사가 있는데요. SUV는 보통 그러네요. 범죄인을 태울 때 SUV를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짜 에어포스 2라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이 불법 정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어포스 2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 기사는 암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국민들이 깨어나지는 않으니까 저렇게 대선을 할 수 없이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권의 불법 대통령 후보,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죠. 근원적으로요. 자, 해리스는 DC 북서부 일대에 있는 상류층 동네인 버클리의 미공개 주소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요원들은 특전팀이 기다리고 있는 옆길로 우회했습니다. 자연히 다른 차에 있던 경호팀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쫓아왔어요.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리스가 타고 있는 SUV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차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빵집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전팀은 차에서 빼내서 같은 편인 경호팀한테 마취한 해리스 부부를 넘겼습니다. 해리스 부부는 차량을 바꿔 탄 거예요. 마취 상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전팀은 딥스테이트 경호팀과 딥스테이트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30분 사이에 차량을 5번 바꿔 탔다고 합니다. 딥스테이트 중심부, 워싱턴 DC가 딥스테이트 중심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빼냈는지 작전상 보안을 위해서 그 방법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부는 안전하며 해리스와 에머프는 결국 반역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러나 다만 기틈으로 보내기 전에 해리스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비준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무장대한테는 미안하다. 그러나 결과에 우리만큼 행복하기를 희망한다. 해리스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기트모에 간 거는 오래된 것 같아요. 바이든과 함께. 그러나 그게 같다. 반역 혐의로 갔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더블이나 클론을 갖고 이렇게 그동안 쭉 정치 국면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기틈으로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미국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그런 상태에서 안으로는 속으로는 필요한 체포와 개혁을 조금씩 전진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을 화이트햇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이면에서
딥스테이트한 청소, 체포,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실현, 도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지금 수백 년간 인류를 지배하였던 권력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2016년 최소한 2016년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이 세계를 억눌러왔던 이 약탈 착취의 지배 구조가 하나씩 부서지고 붕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과 맞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퀸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크라운 카운슬 오브 13, 나머지 왕가들,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등등 왕가들도 그 신변에 많은 병고가 일어났습니다. 카미티 오브 300,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들의 인맥이 참가하고 있는 300인 위원회도 해체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로스차일드 물론 있고요. 키신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owerful Soul Families, 그다음에 차상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연구소들, 라운드 테이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뭐랄까요? 이 권력 구조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뭐 있습니까? 3국위원회, Trilateral Commission, Royal Institute International Affairs, 영국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외교관계위원회, CFR이죠. UN, 그다음에 빌더버그 그룹, 이것도 빌더버그가 만든 뭡니까? 민간 딥스테이트 연구 지원 포럼입니다. 클럽 오브 롬, 로마 클럽. 로마 클럽도 로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딥스테이트 모임의 그 뭡니까? 아주 이중적인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탱크탱크. 그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회, 국세청, 그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연방준비은행, 결제은행, 그다음에 뭡니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이 있습니다. 금융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재화를 통제합니다. 신용, 증권시장, 석유가 여기 지금 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뭐 그것도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각종 그 뭡니까 빅텍들 또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정부, 교육, 언론이 관련 기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져 있어요. 정부 밑에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최고의 지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단계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부의 세계 그 권력 계단에서의 순위가 7위, 8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은 뭘 원하는 겁니까? 전쟁, 인구 감소, 착취, 갈등, 자신들의 권력의 영원한 지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염병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착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 있는 지금 99.99%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이 권력 관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이텍과 트럼프로 대표하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선세 세력들이 이런 뭡니까 작체 지배 구조를 하나하나 벗겨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2016년 대선 승리, 2020년의 부정선거,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들어서 김대중 말기에 들어서부터 시작된 전자개표기의 도입에 이어서 각 선거마다의 부정선거, 그 위에 있었던 불법 탄핵, 또 다른 부정선거,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이익과 정체성과 우파적 가치를 말살시키는 각종 정책이 이런 구조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구조는 해체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체하는 지금 도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체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 양자 금융 시스템, 제세라, 국제 경제 안전 개혁 조치 등입니다. 그걸 좀 큰 그림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조금 이런 인류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활동이 약간 조금 멈칫멈칫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틀 만에 마이클 백스터 기자의 카멜라 해리스 미 대통령 후보가 화이트하우스에 의해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